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검사 출신 인사들 수십 명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힘당 공천장을 받을 것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설마 진짜로 출마하는 걸까요? 이 자신감은 대체 뭐죠? 한동훈 장관이 자기가 정말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내가 나가겠다 그러면 서울 강북에 나가야지. 강북 지역에. 험지에. 송파병 이런 데 안 됩니까? 거의 뭐 한나라랑 텃밭 비슷도 안 되는데 그건 주면 욕먹지. 그건 안 나가지 안 하지. 안 나가면 할 일이 없는데. 아니 장관하면 되잖아요. 임기 장관. 끝날 때까지 장관 할 수도 없잖아. 법무부 장관으로 몇 년씩 하나 1년 하면 되지. 대통령실에서 진짜 당을 완전히 사당화하는 식으로 공천을 완전히 대통령실에서 그거 쥐고 검사 출신이라든지 하여튼 대통령실의 공천을 좌지우지 해버리면 내년 선거는 망하는 거고, 만약에 이번 연말까지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이 40%에서 45%를 넘기지 않으면 다음 치러지는 총선은 그렇게 박지 않지. 지금 분위기로 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주겠습니까, 공천을? 줘야지, 당을 위해서. 이재호 국힘당 상임고문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장관이 안 나가면 할 일이 없다라며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는데요. 이 고문은 한 장관의 총선 출마설을 두고 정말 윤석열 정부를 위해 나가겠다면 서울 강북 지역에 나가야 한다라고 험지에 출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인 고문은 지금은 아주 오만방자하지만 국회의원을 나가면 좀 달라질 것이라며 국회의원 하려면 달라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장관의 국회 답변 태도를 두고서는 국무위원이 정부의 무게나 권위를 살려줘야지 자기 똑똑하다고 말장난하는 게 아니다. 정치적으로 고려해서 시류에 따라 처세하라는 뜻이 아니고 국무위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라는 말이다라며 한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할 때 정치적으로 처세하지 않는다며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런 생각으로는 정치를 못한다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내년 총선에 이기기 위해선 검찰 출신을 수도권 지역에 공천하면 안 된다고 밝혔는데요. 이 고문은 현재 당이 지금 완전히 무색무취한 자생력이 없는 당이 되어버렸다며 대통령실에서 당을 완전히 사당화하는 식으로 공천을 거머쥐고 검사 출신이 공천을 좌지우지해버리면 내년 선거는 망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고문은 또 이준석을 끌어안아야 된다. 당을 위해서 공천을 줘야 한다라며 선거 때 대통령 생각과 반대되는 사람이라도 끌어안고 가는 걸 국민은 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역시 원로 정치인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 말을 알아들을까요? 내년 총선 공천을 위해 대기 중인 검사만 줄잡아 30여 명이 넘는다는 카더라 뉴스가 나오는 걸 보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도 대선 참패로 이어질 게 뻔해 보입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 다시 생각나는데요. 내년 총선에 국힘당이 패하면 윤석열, 김건희는 감옥에 간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선에서 국힘이 지게 되면은 레임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차기 정권을 야당한테 다시 이제 뺏길 거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무탈하겠습니까? 아마 감옥 갈 것 같아요. 그런 시나리오를 두려워하는 거 알겠어요. 1년이나 남은 총선을 앞두고 알아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국힘당. 역시 권력에 눈이 먼 당스러운데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7일 정광훈 목사가 2019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과 요구를 해 함께하기 어려워졌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도 또 하태경 의원도 같이 떠들어대기 시작했는데요. 나의 사람 몇 명은 공천해준다 이런 식으로까지 요구를 해왔다는 겁니까? 몇 명이면 이해가 되죠. 혹시 몇십 명이었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얘기하시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습니다. 전 목사 측에서 책임당원을 우리 당원에 많이 집어넣었다고 해요. 전수조사회가 책임당원 정리를 해야 돼요. 정광훈 세력과는 완전히 선을 그어야 되고요. 네. 우리 당 미래 없어요. 다 잘라내야 된다. 황 전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했다며 전 목사와 관계가 틀어진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과도한 공천 요구를 했다. 숫자부터 이야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가 네 사람 몇 명 공천해달라는 식으로 요구했다는 거냐라고 묻자 황 전 대표는 몇 명이면 이해가 된다라고 답했는데요. 이어 진행자가 그럼 몇십 명이냐고 묻자 황 대표는 그 정도 이야기하자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황 전 대표는 지금 단계에서는 전 목사를 당해서 축출해야 한다며 도움이 되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폐해고 더 많은 사람이 떠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불과 몇 년 만에 둘 사이는 절친에서 앙숙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하태경 의원도 6일 SBS 뉴스브리핑에서 정광훈 세력과는 완전히 선을 그어야 한다. 우리 당에 미래가 없다. 다 잘라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하 의원은 정광훈 정당이 따로 있다며 전수조사에서 당원 가입소 추천자란에 정광훈이라고 쓰여있는 이중 당적자들을 전부 다 출당시켜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정당이 일개 목회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정광훈 목사가 집어넣은 책임당원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합집산, 합종연행을 하는 국힘당의 이런 작태는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정광훈 목사와 손을 잡을 텐데요. 내년엔 한 표가 아쉬운 총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인 거죠. 지지율이 급락하니 보여주기 생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7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명 발언을 들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물이 바짝 오른 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촌철 살인의 사이다같이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고 있는데요. 이런 정치 두 팔 벌려 열렬히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 윤석열 정권은 어느 나라 정부인가? 한국의 국익보다 일본의 국익이 더 중요한가? 어제 30년 된 비밀 외교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 라는 양국 정책 실무자들의 공통된 인식이 드러났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국가 간 협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국민 개인의 인권까지 제약할 수 없다는 징표입니다.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인권 보호, 국민의 자유와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의 구성을 보면 중요도의 순서에 따라 헌법 조항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30개의 헌법 조항 중 제1장 총강에서는 주권재민, 국가 정체성,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해서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고까지 헌법 130개 조항 중 거의 3분의 1 정도가 국가 정체성과 인권 보호 조항들입니다. 헌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개인의 청구권 불소멸의 65년 한일협정에도 반하고 대법원 판결도 부정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을 일본의 입맛에 맞게 일본의 국익에 맞게 헌납했습니다. 민족적 자존심도 국민의 권리도 국익도 일본에 팔아넘겼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는 친일 매국 정권입니다. 반드시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쌀값 정상화 양곡관리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방송법까지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저항권으로 맞설 것입니다.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민이 싸우면 언제나 국민이 이겼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국민들이 쫓아냈고 박정희의 최후는 비참했으며 전두환도 결국 국민들이 감옥으로 보냈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 의해 탄핵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전임 대통령들의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년 총선에서 누구를 찍을 것인가?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뷰가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48%, 국민의힘
38%, 오차범위 10%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는 무려 63.4%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5.5%인데 반해 민주당은 48%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단결하면 내년 총선 우리가 이기지 못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 증거의 하나로 울산에서는 진보교육감이 무려 더블 스코어로 국민의힘 성향의 보수 후보를 이겼고 우리 민주당 최덕종 후보는 50.6%로 김대리 당대표의 텃밭에서 값진 승리를 이뤘습니다.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국민과 손잡고 간다면 총선 승리도 못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편의점에 간 한동훈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한때 최불암 시리즈가 화제였는데 한동훈 시리즈가 대박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왕짜증, 왕재수, 분노 유발의 대명사로 한동훈 장관이 등극한 것 같습니다. 곧이어 야구장에 간 한동훈, 식당에 간 한동훈도 곧 출품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장관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